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한 무협 영화. 하지만 무협이라는 장르와 액션은 관객들에게 너무 낡고 흔한 소재가 되어버린다. 특히 한국의 무협 영화는 중국의 아류라는 오명과 관객의 외면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가야 했는데, 무사와 중천의 연이은 흥행 실패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한국형 무협 영화. 그런데 2011년 무거운 역사의식은 떨고 활에만 집중한 한국형 무협 영화가 등장한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남자의 추격전과 혈투. 미니버리 만지분왕로 와랑가쿠. 개봉 첫 주 1위, 개봉 45일 만에 700만 관객 돌파. 2011년 최고의 흥행작으로 꼽힌 영화 최종병기 8.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의 놀라운 가계도가 지금 공개된다. 여러분은 누구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십니까? 저는 노팅힐의 스파이크 닮았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요. 때론 칭찬처럼 들리지만 기분이 나쁠 때가 더 많죠. 그건 영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소개할 영화 최종병기 활은 왠지 찝찝한 달분꼴이 많은 영화입니다. 이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네티즌이 먼저 비교 분석해서 뜨거운 논쟁을 낳았던 이 영화의 가계도 지금 따라가 볼까요? 어떤 뭐 보던 비요? 심장에서 뽑아낸 마지막 화살, 끊어질 듯 팽팽한 활시위, 그리고 결국 바람처럼 쓰러지는 적장.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장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흥행작의 대열에 올라선 영화 최종병기 활. 하지만 이 영화가 끝까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영화 아포칼립토와 얽힌 표절 논란인데요. 논란이 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나미가 혼례를 올리는 날, 불시에 습격한 청나라 정예부대. 풍악이 울리던 혼례식에는 심한 진동이 울리는데, 이 영화 역시 다른 부족이 등장했을 때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 사건의 서막을 알리죠.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청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여동생 자인. 조선인들은 참혹한 모습으로 청나라 군에게 끌려가는데, 이곳 부족들 역시 침략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목에 밧줄을 감고 끌려가는 모습은 보시다시피 몹시 닮아 있는데요.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전 포로들을 풀어주겠다고 말하는 청나라 장수. 어남기 어러비라버 돌아오치 수호자의 수수도 아마시고 노라쿠. 불을 쌀아오치 터 불을라.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도망가랍니다. 수호 수호한 가라. 그들이 하나둘 도망가자 사냥에 나서는데요. 이는 포로들을 강제로 풀어주고 사냥하는 침략자들의 모습과도 겹칩니다.
물론 캐릭터와 플롯에 있어서는 다른 점도 눈에 띄지만 추격의 서사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비슷하죠. 또 죽이 죽어니! 가! 어떤 깜짝아! 적의 왕자를 죽이고 도주를 시작하게 되는 나미와 적의 아들을 죽이고 도주를 시작하는 주인공. 청나라군의 추적을 피해 절벽을 건너뛰는 나미와 그 절벽을 똑같이 뛰어서 건너는 청나라 군들의 경우 적의 창을 피해 폭포로 뛰어드는 주인공과 그의 뒤를 쫓아 폭포를 뛰어드는 침략자들의 액션과 유사하죠. 특히 두 영화는 모두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정신 차리거라 남이야! 두려우냐? 두렵냐고 물었다! 예 아버지. 그 두려운 마음을 똑바로 직시하거라.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느니라. Marco de Cacho. Basta Willatio. Hainatik. Sak. Down. Kak Saki. Le Diop Saya Diop Lela. Tawila. Saki lo. Belko Hanea. Lelela. Kuyoko Tikusta. Lelelo Chokan. Kaskunta. Uetan Nakila Gusta. Tene Martin Jesus Utian Willetsi Sakri. Hosta Puxika. Matasiki Chikatalo. 이들의 쉽지 않은 여정에 절대적인 존재가 힘이 되어준다는 설정은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했습니다. 위험에 처하는 순간 개성을 지르며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나미. 그 순간 호랑이가 등장해 적을 물리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흑표범이 등장해 주인공의 도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영화의 대사. 이버간 알림이 수tum비 보여. Tamasyo Achumangas. 설마 주사오라. 오설롱비. 싸우기. Anomi nanumuk. Lete tunyal kaptumen sahak. 꼼꼼히 따져보면 다른 점이 더 많지만 모방과 재창조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한 영화 최종병기 활. 영화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비춰주며 처절했던 전투의 승리를 알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 최종병기 활을 만든 김한민 감독은 아포칼립토를 인상적으로 봤으며 추격전을 촬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선택과 결론은 관객의 몫이겠죠.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무협 액션의 한계에서 벗어난 영화 최종병기 활. 과연 어떤 영화를 통해 모티브를 얻었을까요? 원초적인 힘과 파괴력을 보여주는 무기 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날아가는 활은 직접 맞부딪히는 창이나 칼보다 긴장감을 배가시키는데요. 언덕과 나무 사이를 가로지르며 활을 쏘는 나미의 모습은 배우 박해일이 오마주했다고 밝힌 영화 무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나라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귀향길에 오르는 9명의 무사.
알겠습니다. 원군의 인질로 잡힌 명나라의 공주를 구해내면서 이들의 행로는 달라집니다. 주인공들의 무기를 통해 캐릭터들의 성격을 부여한 영화 무사. 고집스러운 장군 최정은 칼을, 가슴에 한이 많은 노비 여솔은 창을, 귀족도 노비도 아닌 대장 진립은 활을 맡고 있는데요. 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히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은 빠른 판단과 이성을 갖춘 진립의 성격과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한다. 알겠지? 일행을 무사히 고려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진립의 활과 동생 부부를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남이의 활. 두 사람의 활은 적들의 허를 찌르고 전투의 판도를 바꾸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영화 무사는 설득력이 부족한 설정과 분산된 이야기로 영화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켰는데요. 활의 액션만을 전면적으로 살린 영화 최종병기 활은 단순한 설정과 빠른 속도감으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와 달리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무협 영화에 고스란히 녹였습니다. 독특한 군사 문화 속에서 태어난 일본의 사무라이 검술 액션, 독보적인 와이어 기술과 영상미가 압도적인 중국의 무협 액션. 이 사이에서 영화 최종병기 활은 활이라는 최종병기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는데요. 활을 쏘는 장면은 이 영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엄청난 속도와 공격력을 지닌 비밀병기 애기살. 목표물 자체를 산산이 부숴버리는 육량전. 빛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맞추는 활의 생생한 액션. 이는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화살처럼 날렵한 경쾌함을 안겨주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 있는 활 액션은 1991년에 만들어진 로빈 훗에서 먼저 선보입니다. 왕권에 맞서 스스로 반란자가 되고 마침내 영웅이 된 명궁 로빈 후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활쏘기 장면들이 등장해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카메라에 직접 활을 달아 숲속을 관통하는 장면과 두 개의 활을 동시에 쏘는 과정. 짧게 꺾인 활을 갖고 다니는 로빈훈의 모습은 영화 최종병기 활이 다양한 활을 등장시키는데 작은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종병기 활은 철저한 고증에 의해 다양한 활을 주연으로 끌어올렸고 그에 맞는 촬영 기법과 날카로운 음향으로 스크린을 관통하는 데 성공합니다. 좋아. 가장 한국적인 무기인 활을 가장 한국적인 배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끌어올린 영화 최종병기 활. 모방과 재창조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았지만 영화는 한국형 무협 영화의 지평을 새롭게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해냅니다. 시대와 인물, 역사의식까지 담았던 한국형 무협 영화와 달리 최종병기 활은 오직 추격전과 활쏘기에만 집중하는데요. 자칫하면 식상해질 수 있는 장르에서 제법 신선한 영화가 탄생한 것은 감독의 역할이 크겠죠. 하지만 앞서 소개했던 아포칼립토와 무사, 로빈후드 같은 영화에 많은 부분을 비추고 있다는 건 숨길 수 없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더 크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도 기막힌 가게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영화의 모든 것 두근두근 박스오피스.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세요. 작가님, 이번 주 박스오피스에는 어떤 변화 있었나요? 네, 이번 주에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크로니클이 개봉했는데요. 여기에 맞선 한국 영화의 활약이 아주 놀랍습니다. 개봉 첫 주에 화차와 가비도 박스오피스 상위에 올라왔는데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주 박스오피스 5위부터 만나볼까요? 두근두근 박스오피스 3월 셋째 주 5위입니다. 이번 주 5위는 할리우드에서 불어온 감성 멜로 서약입니다. 서로를 끔찍이 사랑하는 닭살 부부. 어느 날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아내는 자신의 과거와 남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에서 결국 혼란을 느낀 페이지. 그런 아내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레오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됩니다. 기억 잃은 여자와 순애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남자. 놀랍게도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한 남자의 러브 스토리를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인데요. 이러한 감동 실화에 힘입었을까요? 전미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무비위크 장성란 기자님은 퍽퍽한 멜로 영화라며 살짝 실망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봄날의 설렘과 함께 커플들로 가득했던 극장가. 남자친구와 이 영화를 관람한 아이비 뷰티몽님은 감성을 자극하는 데이트 무비라며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따스한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을 러브스토리 서약. 개봉 첫 주 5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본 것 같은데 의외로 5위를 차지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서약,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긴 한데 너무 잔잔하게만 담아낸 것이 관객들에게 불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억상실이나 교통사고라는 코드가 있으면 애절한 사랑이나 감동적인 눈물을 기대할 텐데 우셨다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보면서 이 폭풍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제 기대는 살짝 못 미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 4위와 3위는 어떤 작품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가비는 검고 이번 주 4위는 커피와 고종을 둘러싼 치명적인 암살 작전 가비입니다. 독을 타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1896년 러시아. 커피와 금괴를 훔치며 살아가는 일리치와 따니안. 이들은 조선인 출신 사다코의 계략으로 고국인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요.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가 된 따니아와 그들을 위해 스파이가 된 일리치. 위험천만한 고종 암살 작전에 휘말리면서 점차 이들은 오해로 어긋나게 됩니다. 인기 작가와 김탁한의 노서와 가비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 욕심을 낸 탓일까요? 영화 평론가 이동진님은 절충적인 영화 만들기에 폐해라며 살짝 꼬집어 주셨습니다. 한편 동서양이 공존하는 배경과 감각적인 의상들이 돋보이는 화려한 영상에 아이디 노블레스 20님은 소재의 독특함이 주는 색다른 영화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브라운관의 부러운 사극 열풍을 극장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가비. 무성한 기대와 달리 개봉 첫 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3위는 신비스러운 행성 바숨에서 펼쳐지는 전쟁 블록버스터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이 차지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존 카터. 이곳은 미지의 행성 바숨이라는 곳인데요. 현재 종족 간의 갈등으로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는 바숨. 그 와중 공주와 사랑에 빠진 존 카터는 달콤한 시간을 뒤로하고 또다시 전쟁의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2의 조니 데뷔라고 불리는 신예스타 테일러 키치. 모델다운 탄탄한 몸매를 선보이며 주인공 존 카터 역을 200% 소화해냈는데요. 하지만 그의 스타일이 한국에선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 영화평론가 이주연님은 이토록 유머러스한 SF 블록버스터라니라며 복근남의 활약을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반면 여러 외계 종족이 등장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캐릭터가 눈에 띄는 이 영화. 네티즌 모모님은 어릴 적 스타워즈를 본 두근거림이라며 흡족해하셨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영화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이 한 계단 내려온 3위입니다.
가비와 존 카터 두 작품 모두 배우와 소재 때문에 기대가 굉장했거든요. 존 카터도 그렇고 가비도 그렇고 첫 주 성적이 꽤 좋진 않은데요. 아, 네. 저는 원작 소설도 사실 그다지 재밌게 읽지는 않았는데 영화도 그 영화로 풀어내기 좋은 소재였는데 아쉬움이 많은 작품입니다. 제가 영화 보고 나서 커피를 바로 한 잔 마셨는데 씁쓸했어요. 영화가 재밌었으면 커피 맛이 더 좋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반전을 기할 수 있을지 이어서 박스오피스 2위입니다. 진화된 액션 스릴러의 탄생. 이번 주 2위는 초능력을 갖게 된 청춘들의 이야기 크로니클이 차지했습니다. 평범한 고교생 친구들 어느 날 땅굴에서 무언가를 본 후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작은 손짓만으로도 물건을 옮기는 건 식은 죽 먹기. 특별한 초능력을 갖게 된 호기심 많은 10대들. 장난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우발적인 사고를 일으키고서 도시는 점점 혼란에 빠져듭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을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 초능력자들의 영웅담이 아닌 젊은 세대들의 심리를 반영한 이야기로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800만 건 이상의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했습니다. 이에 영화평론가 김도훈님은 유튜브 세대의 아키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런 호평 속에 다음 주 박스오피스 1위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반면 수많은 카메라 영상을 통해 이어지는 영화의 이야기 때문일까요? 네티즌 슈퍼히어로님은 정치의 난국의 멀미 유발 영화라며 살짝 불만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초능력자를 바라본 크로니클 개봉 첫 주 2위에 진입했습니다. 개봉 첫 주 2위에 오른 크로니클. 관객들의 평가도 좋은 편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다면 작가님 어떤 일 해보고 싶으세요? 네, 글쎄요. 저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생기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영화도 그런 상상력을 잘 풀어낸 것 같아요. 특히 이름 없는 신인 배우들의 활약도 대단하고요. 감독도 27살의 청년이라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어쨌든 재밌는 영화고 시작도 좋습니다. 네, 작가님의 평가도 좋고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누른 이번 주 1위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번 주 영광의 1위는 두 얼굴의 여인 약혼녀의 과거를 둘러싼 미스터리 스릴러 화차입니다. 가지고 안동집에 인사하려고 같이 내려가는데 결혼을 앞둔 행복한 연인 선영과 문호. 하지만 청첩장을 갖고 고향으로 향하는 도중 선영이 사라집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 이미 은행장구와 살던 집의 지문까지 모조리 없어진 상태. 이거 봐라. 범상치 않은 선영의 행적에 문호는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하는데요. 영화평론가 이주연님은 진짜 공포를 체험하고 싶다면이라면서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준 김민희의 연기에 섬뜩함을 느꼈네요. 개봉 8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화차. 무서운 흥행 속도를 보여주며 여성 감독이 만들어낸 섬세한 스릴러라는 호평과 여성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있다는 얘기야. 형이 우리 성령이 뭐 알기나 해? 하지만 네티즌 아리수님은 멜로와 스릴러 사이에서 헤매는 영화라며 긴박감이 떨어지는 영화에 아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삶을 갖고 싶었던 한 여자의 몸부림. 그로 인해 지옥의 불마차에 올라탄 한 여자의 인생 화차가 개봉 둘째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영화 화차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네요. 작가님,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화차가 다음 주에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네. 원작 팬들의 반응도 좋고 또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 그런지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뭐 딱히 눈에 띄는 헐리우드 영화가 없어서 흥행이 잘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한국 영화 건축학 개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서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두고 다툼이 치열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봄날에 찾아온 로맨스 영화다 보니까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음 주 박스오피스 기대하겠습니다. 알바 방지, 낚시 댓글 방지, 영화 가이드 김혜영과 사무엘의 두근두근 박스오피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